안녕하세요. 한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도 오늘 73강이 되겠습니다. 213쪽이죠.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화면, 부분 선생님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왼편에 있는 게 페이야르드 샤르댕이고요. 오른쪽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은 볼프 하르트 파넨베르크입니다. 좀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제 6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영과 에너지예요. 부제는 테야르드 샤르댕의 현상학입니다. 현상학, 페노메놀로지예요. 현상을 다루는 학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은 좀 어렵습니다. 현상학 하니까. 근데 생각이 나름이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상을 다루는 학문.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현상이 있고 본질이 따로 있나? 현상은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나? 도대체 현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책 이게 현상이잖아요. 드러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은 아니죠. 책이 아닌 건 아닌데 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무에서 왔으니까 나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이 안에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고요. 그 텍스트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대체 그 현상이 뭐냐, 그걸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예수도 현상이죠.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가 지구에 태어났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래서 그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현상이에요. 6장은 영과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한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샤르댕의 현상학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인용부어가 붙어 있는 그 소제목은 뒤에 나올 겁니다. 214쪽에 넘어가면 나와요. 사물의 내적 내면, 사물, 현상과 내면에 있는 것,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다 둘 필요는 없죠. 샤르댕 선생님은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샤르댕을 더 둘까요? 한넨베르크 선생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시고, 이 샤르댕 선생님의 사진이 길쭉해서 넣기 힘듭니다. 위치를 좀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텍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이것도 현상이에요.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부활도, 부활의 현상이 뭔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인신학이라는 일반 신자들은 뭐 듣도 보도 못하던 책 이름일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기독교 신앙과 물리학의 관계를 설명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다. 우리 신앙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말이죠. 그건 참 오해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대학자들의 글들은 신앙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신앙의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느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완전히 관계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등반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5,000m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등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2,000m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8,000m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8,000m 올라간 사람의 그 등반의 내공과 2,000m 올라간 사람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기독교 신앙에도 그 깊이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아는 거냐 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깊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독교 신앙을 실제로 맛봤다? 경험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아주 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세계와 접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자, 6장 영과 에너지 테야르드 샤르댕의 현상을 읽겠습니다. 요 첫 번,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인간 현상의 서문에서 책 이름이겠죠? 인간 현상, 테야르드 샤르댕의 책일 겁니다. 물론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인간 현상.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를 인간으로 보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뭐 네안데르탈린이나 북경인이나 등등 많은 유인원들이 있었죠.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많은 유인원 중에 현재 있는 인간의 조상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2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던가 대충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들을 인간 현상의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지 더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뒤로 더 와야 되는지 지금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하는 존재.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현상이라는 책 서문에서 피에르라고도 하고 피에르라고 하고 길게 이름을 다 적었군요. 풀네임으로 피에르 드 샤르댕. 샤르댕이라고도 부릅니다. 샤르댕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불어로 드가 들어가면 가문 어디로부터니까 샤르댕 가문의 떼야르 피에르 이건 피터. 데이아르는 무슨 이름이더라? 성경에서 온 거 아닌가? 샤르댕은 자신의 방법론을 가장 생산적이고 독특하게 기술해주고 있다. 방법론, 학문 방법론이죠. 자기 접근 방법론, 메소도로지. 제가 아직까지 이 이미지 파일 올린 것에 밑줄 긋는 거를 커서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을.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오늘이 3월 9일 화요일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요거 OBS 나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어저께 밤에 저기 전화를 해서 OBS 몇몇 방법들을 잘 찾아서 어저께 제가 올린 파일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면서 몇 가지 또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걸 연습해 보라고 말이죠. 연습을 하긴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딱 닿지가 않습니다. 윈도우 캡처를 자주 사용해 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로는 이제 윈도우 캡처로는 밑줄 대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회색인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용어도 기억을 못하겠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인간이라는 존재의 현상들에 국한하여 경계짓고자 한다. 인간 존재의 현상들. 그 현상들의 국한시킴과 아울러 그는 현상들, 인간, 도구도 사용하고, 언어도 사용하고, 물이 져서 사고, 농사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인간 현상들이잖아요. 나라도 만들고, 전쟁도 하고, 종교 현상도 나타나고, 배후를 탐구에 들어가는 형이상학적 분석들로부터 자신의 작업을 구별시키고자 하고, 형이상학적 분석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적 분석은 하지 않고 그 현상들로 접근하니까 생물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학 작업을 자연과학이라고 명한다. 철학적 형이상학이 철학입니다. 메타피직스라고 해서요. 피직을 넘어선다. 메타피직. 그게 철학이죠. 물리학을 넘어서는 거죠. 물리학은 자연과학이고요. 자연과학이라고 명한다. 분명히 샤르댕은 자신의 자연과학의 정상적인 절차들의 경계들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서 형이상학과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런 게 뭔가 아직까지도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의 그 경계들을 넘나든다는 게 뭘까 하는 거 말이죠. 다른 예를 든다면 신학과 종교학의 경계를 넘어서 오가는 것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은 종교학은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학과 신학, 뭐, 그걸 또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학문, 경계에, 뭐, 사실 칼로 경계를 거을 수는 없으나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예배에 대해서도 신학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계시가 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요. 근데 종교학에서는 이 기독교 예배만을 절대화하지 않죠. 종교 현상으로 기독교 예배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샤르댕의 목적은 자연과학의 인과 분석적인 절차들에 맞서 인간과 자연을 함께 조망하는 실합적 의미의 물리학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물리학을 초물리학, 재밌게 표현했네요. 피직스 물리학인데요. 울트라, 초물리학 혹은 초월, 하이퍼 피직스라고 부른다. 그의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각주 일본 나왔죠. 테아르드 샤르댕, The Phenomenon of Man, 인간의 현상. 영어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슈미츠 무어만 독일 사람이 쓴 Das Weltbild 테아르드 샤르댕의 세계관, 웰트빌드, 어디에서 인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샤르댕은 이 물리학을, 초월 물리학 혹은 초물리학, 울트라, 하이퍼, 참, 굉장히 표현이 강하네요. 경험적 탐구가 현상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물리학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것. 각주 2번도 나왔네요. 시키는 것, 각주 2번은 뒤에 나오겠죠. 자, 요건 이제 들어가고요. 213번은 이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잠깐만 뜯었다가 다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214번. 앞쪽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샤르댕은 이 물리학을 경험적 탐구가 현상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물리학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것과 바로 같은 수준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골치만 아파. 그러나 확장을 향한 경향은 현상의 일부만이 아니라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요구를 통해 표출된다. 그 표현들이 아주 딱딱하죠. 들어오는 것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각주 3번. 3번이 그와 더불어 샤르댕은 후설이 이제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후설이. 그 후설 현상학의 표는
der Sache selbst. 독일어죠, 물론. 예, Sache. 그러니까 어떤 실체 자체로 뭐 그래요. 좀 이상하죠. 메를르 퐁티의 현상학에 반대하며 아울러 정밀과학 분야들의 방법론제 제약들에도 반대한다. 학자들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건데 서로 자기 주장 갖고 반대하고 또 동조하고 하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자, 샤르댕의 작업이 좀 이렇게 좀 구별된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물의 내적 내면. 내면만 해도 되는데 또 내적 내면이라고 그랬네요. 사물.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사물이죠. 이렇게 물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물의 내적인 내면. 내면을 저렇게 within 이렇게 했네요. inner, 내적인 within. 표현이 그렇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내적인 내면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어떤 실체에 더 정확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적 내면과 외면을 어디까지가 외면이고 어디까지가 내면이냐 이게 딱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게 있고 사물에 표면적인 게 있는 건 분명하죠. 샤르댕의 현상학 속에서 사물의 내면은 내면이라고 하는 가설은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교훈적인 예다. 이는 임의적인 예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화에 대한 이해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으로서 약점이에요. 굉장히 약점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아, 그런가요? 약점이야, 그게? 샤르댕은 예외의 배후에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려는 원리의 응용을 통해, 아이고, 복잡해라. 그 논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경우 예외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시요. 앞에 인용한 문장입니다. 예외의 배후에서 이렇게 해서 확 들어오지 않는데 예외의 배후에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려는 원리 응용을 통해 이 논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우 예외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전체 자연의 한 복판에 존재하는 인간이요. 그렇죠. 인간이만 의식을 하죠. 인간 존재들 속에서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고 그 얘기네요. 예외 의식이죠. 인간만 의식하잖아요. 이 자연의 한가운데서. 다른 생명체들은 의식하지 않고 그런 자연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어떤 이들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외적으로 그런 걸 의식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말하자면 각 예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도처에 존재해왔던 어떤 특질의 출현으로서 파악하기 위해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처음에 구분이 안 됐잖아요. 비슷했죠. 침팬지와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조상이 우연하게 침팬지로 갈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침팬지는 의식이 없고 인간에게만 의식이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하는 거죠. 그럼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외라고 표현했어요. 파갈 수 없는 상태로 도초히 존재해왔던 어떤 특질이 출현, 그 의식이요. 하여튼 그 옛날로 돌아와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침팬지와 호모 에렉투스 인간 위에 그 유인은 그 공동조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침팬지로 나가고 호모 에렉투스로 갈라져 나오게 되는데 꼭 호모 에렉투스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인원으로 갈라져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좀 특이합니다. 그거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각 예외를 다시 읽어요. 그 부분, 이 핵심이라서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머물러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말하자면 각 예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만 왜 의식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도초에 존재해왔던 그 어떤 특질의 출현으로 파악하기 위해 샤르등은 그 외에 인간의 자기 경험을 자연을 이해하는 열쇠로 활용하여 인간 의식과 유비되는 어떤 숨겨진 내면을 모든 현상들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음, 이 문장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와서 정리가 되지는 않으나 어떤 뜻인지는 어떤 느낌으로는 와요. 이 샤르댕이 인간 현상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가는 그 출발점인 겁니다. 그 패러그래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죠. 사물의 내적 내면. 숨겨진 내면. 그 내면 인간이 이렇게 내면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의식이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엄청난 비약인데 그게 가능하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샤르댕의 현상학 속에서 사물의 내면 가설은 사물의 내면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그 가설은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교훈적인 예다. 이는 임의적인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에 대한 이해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으로서 인간의 특질인 그 의식이 그 내면에 들어있다는 그 말은 이제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을 근거로 한다면
영, 아, 장으로서의 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음, 내 있는 어떤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창조론에, 그래서, 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판단비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르등은 예외의 배후에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려는 원리의 응용을 통해 그 논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경우 예외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예외, 의식이 예외적인 것.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전체 자연의 한 복판에 정말 그래요. 외롭게 존재하죠. 인간만이 의식하니까. 좀, 저, 고양이도 좀 의식도 하고 그러면 뭔가 통할 텐데, 인간만 하잖아요. 한복판에 존재하는 인간 존재들 속에서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이다.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왜 그렇게 되냐. 아, 말하자면 각 예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도처에 존재해왔던 어떤 특질의 출현으로 파악하기 위해 샤르등은 그 외에 인간의 자기 경험을 자연을 이해하는 열쇠로 활용하여 인간 의식과 유비되는 어떤 숨겨진 내면은 모두 현상들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했는가 보죠.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